예, 8번 보겠습니다. 8번. 좀 강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번 단원을 좀 끝내기 위해서 10번까지 수능 실전 문제는 좀 다 풀게요. 좀 미안하지만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세 지역이다. 월평균 기온과 누적 강수량이래요. 강수량이 나와 있고 월평균 기온이 나오고 있어요.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 거기에서 고른 것은 단 이 세 개의 기후 그래프는 열대우림 기후 AF 아니면 북반구 또는 북반구에 있는 사바나,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다. 그러니까 두 개는 사바나 기후이고 하나는 열대우림 기후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기후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볼게요. 누적 강수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적 강수량. 누적 강수량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이 12월 달을 쭉 보면은 총 1년 동안 총 강수량이 약 3000mm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월과 2월 요 간격이 어때요? 대체적으로 일정합니다. 일정해요. 일정해. 그래서 이걸 직선으로 그으면은 비교적 매달 고르게 강수량이 내리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이 AF와 AW 중에 고르게 내린 건 뭐예요? AFG. 따라서 이거는 AF 기후이다. 열대 우림 기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는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 형태로 나타나는 고르게 나타나는 강수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가 볼까요? 가를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연결했더니 이렇게 강수량이 증가하다가 강수량이 멈췄어요. 다시 증가해요. 증가하는 계절을 봤더니 12월 뭐 1월 이럴 때네요. 그죠? 여기서는 이게 증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겨울철의 강수량, 겨울철이네요. 12월 달에 강수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월 중심으로 강수량이 많다. 1월이 우기이다. 1월이 우기래요. 우기. 이 말은 뭐야? 1월이 여름이라는 얘기예요. 1월 달에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1월이 여름이 지역은 어디야? 남반구잖아요. 그죠? 남반구. 이것은 남반구의 AW 기후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 지역은 봤더니 여기는 그 강수량이 거의 멈춰 있다가 5월, 6월, 7월 달에 증가하다가 12월 달 연결되겠죠. 12월 달부터 1월. 결국 12월, 1월, 2월 겨울 1월, 2월 중심으로 강수량이 적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뭐야? 1월이 다시 이야기하면 1월이 건기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건기. 그쵸? 건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겨울이다. 겨울이란 얘기는 사바나 기후에서 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때는 적도 수렴대보다는 이때는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아서 우기이지만 이 지역은 여기 지역은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하강 기류에서 고기압이 생기고 건기이죠. 따라서 이건 뭐야? 1월달이 건기인 지역은 뭐야? 북반구죠. 북반구의 AW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에서는 대류성 강수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AF에서는 대류성 강수. 왜? 1년 내내 어때요? 적도 수렴대가 이동해도 이 지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표면을 뜨겁게 가열하고 나서 스콜이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소나기, 적도 지역과 같은 한여름의 기후가 나타나는 게 8월달이냐. 8월달에 내린다고 그랬죠. 그죠? 기억은 맞는 얘기네요. 그다음 12월에서 2월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12월에서 2월. 12월에서 2월. 여기 지역은 지금 북반구의 AW예요. 북반구의 AW는 건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12월에서 2월은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아열대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건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가는 나보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쵸? 가는 나보다. 나는 아열대업대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뭐에 영향을 받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아. 가는 우기 때는 적도 수렴대, 건기 때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가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남반구의 AW,
나는 북반구의 AW, 북반구에 위치한다. 맞는 선지죠. 그죠? 기역, 디귿, 이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포인트는 요 낮의 길이를 가지고서 접근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새 지역에 2019년 12월 22일이래요. 이 12월 22일은 다시 얘기해서 북반구 지역은 어때요? 북반구 지역은 겨울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동지 때예요. 그래서 북반구 지역은 낮의 길이가 낮의 길이가 어떻다? 짧다. 대신 밤의 길이가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반구로 가면 어떨까요? 12월 20일은 남반구의 여름 지역이에요. 낮의 길이가 길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많겠죠. 그죠? 태양 뜨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온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밤의 길이가 짧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적으로 가면 북반구에서 북극으로 가면은 12월 20일 날은 24시간 밤이에요. 북극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극야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남극을 가면은 24시간 해가 떠 있어요. 뭐라 그래요? 백야 현상이 일어나요. 전체적으로 요때는 낮의 길이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어떨까요?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밤의 길이가 짧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이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적도는 딱 중간이에요. 12시간 정도 나와요, 보통. 적도. 그리고 남극은 어, 낮의 길이가 24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타나는 때예요. 반대로 한 6월 22일 정도 되면은 반대로 나타나겠죠. 북극에서 백야 현상, 남극에서 극야 현상이 나타나겠죠. 남극에서 북극으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져요. 하지만 적도는 변화가 없어요. 12시간 정도, 그 가운데 24시간의 가운데 정도 12시간 정도가 낮이고 12시간 정도가 밤이란 뜻이죠. 그러면 요때에서 남극이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죠? 남극이 이쪽에 있고 북극은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남극과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 위도상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디야? C라는 얘기죠. C. 따라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긴 가나다 중에서 나 지역이 뭐야? 여기가 C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어디예요? 두 번째로 가까운 곳은 B잖아요. 그죠? B. B 지역이 중간. 13시간 16분, 그 다음에 12시간 6분이 있네요. 낮의 길이가. 여기가 뭐야? 거의 12시간쯤 되잖아요. 거의 적도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시간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역이 바로 B 지역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 지역이 가장 북극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극보다 북극 쪽이 더 가까워요. 따라서 낮의 길이가 가장 짧겠죠. 따라서 다가 A가 된다. 이렇게 접근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분명히 일출 시간, 일몰 시간. 일출이 빠르면 일출이 빠르면 남중 시간도 빠르고 일몰도 빠르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할 때 독도가 가장 빠르고, 그죠? 독도가 일출이 우리나라에 가장 빠르고 남중 시간도 가장 빠르고 어, 일몰 시간, 해가 지는 시간도 가장 빠른데, 선생님 여기 A하고 B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A하고 B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A하고 B. A가 동쪽에 있어요. A가 동쪽에 있는데 6시 25분에 떴어. 근데 B는 6시 17분에 해가 떴어요. 선생님, A 지역이 동쪽에 있는데, A 지역이 동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가 더 늦게 떴습니까? 라고서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동쪽이 해가 먼저 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동일한 경선에서 그러면은 해가 뜨는 시간이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극 근처에 동일한 경선이 있고 북극 근처에 동일한 경선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해가 뜨지만 여기는 해가 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에 음, 1월 1일 날 새해 맞이할 때 일출을 보러 가잖아요. 사람들은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는 우리나라 해안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육지이고 이게 바다라고 합시다. 그럼 마치 해가 여기에 이쪽에서 떠오를 줄 기대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안 떠요. 해가 어디서 뜨냐? 이쪽 밑에서. 내가 서 있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뜨는 것처럼 보여요. 남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서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 있으면 이쪽 남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이야. 그것들을 한번, 아직 그냥 말로써는 이해가 잘 안 될 테니까는 선생님이 구글어스를 가지고서 좀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구글어스를 우선 설정을 해놨어요. 지금 보니까 2016년이지만 12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북반구의 동지 때네요. 그죠? 연도는 좀 무시하세요. 요 시간대는 우리나라 시간대니까 무시하셔도 좋아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 대륙 지역이 다 밤이에요. 그럼 해가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볼게요. 이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 이렇게,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동일한 경선이, 여기 손바닥 한번 잘 볼까요? 이렇게 동일한 경선이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경선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쪽이 먼저 뜬다는 얘기죠. 이렇게. 남쪽이 먼저 뜨고 북쪽은 아직 밤이에요. 남쪽이 먼저 뜨고 있어. 희한하네? 남쪽이 먼저 뜬다는 얘기야? 동일한 경선 내에, 동일한 경선이라서 해 뜨는 시간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12월 22일은 남반구의 여름이야. 그래서 남반구의 낮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동일한 경선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해는 일찍 지고 해는 늦게, 일찍 뜨고 해는 늦게 져요. 그래야만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남반구로 갈수록 12월 22일 날은 낮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해가 일찍 떠서 해가 늦게 진다라는 뜻이야. 겨울에는 반대가 되겠죠. 한번 더 계속 돌려볼게요. 남쪽이 더 일찍 떴습니다. 근데 해가 지는 건 어때요? 이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경선 내에서도 여기 리비아 지역이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직 해가 떠 있다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경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극에 가까울수록 해가 먼저 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계속 돌려볼까요? 그러면 해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남반구에서 먼저 떠서 남쪽에서 먼저 떠가지고 남쪽이 더 늦게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12월 22일은 남반구 쪽에 태양의 고도가 높기 때문에 남반구에서 낮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생님, 우리나라 독도가 왜 가장 먼저 떠요? 그럼 독도하고 동이도에 있는 지역들이 하지 때 북쪽에 있는 지역이 더 빨리 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독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도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먼저 뜨고 먼저 진다는 것은 사실이야. 왜? 바다 건너 워낙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럼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가는 나보다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이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죠? 쉽게 풀 수 있어. 그리고 적도 지역, 여기 적도 여기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B 지역이 뭐였어? B 지역이 가 지역은 나 지역, 나 지역은 C야. 여기 적도하고 거의 선에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적도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는 다보다 건기가 길고 뚜렷하다. 가 지역. 가 지역은 B야, B. 가 지역은 B 지역인데 적도에 있어요. 1년 내내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아. AF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건기가 있을까요? 건기가 없다라는 얘기죠. 거의 건기가 없어. 1년 내내 비를 뿌리겠죠. 그죠? 근데 다 지역은 A야. 약간 북반구 여기서 건기가 있겠죠. 그죠? 여기는 AW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건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건기가.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겨울에 건기가 되겠죠. 이것은 틀렸네요. 그죠? 가는 다보다 다가 가보다 건기가 길고 뚜렷하다라고서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 다음, 나는 다보다 남동무역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금 다 지역이 어디예요? 다 지역이 우선 나 볼까요? 나 지역이 어디야? 나 지역이 여기네요. 그죠? 나 지역이 해가 제일 기니까 여기가 나. 그리고 B 지역이 가가 될 테고 여기 지역이 다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나가 다보다 남동무역풍의 영향을 받으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남반구에 있어야 되잖아. 남반구. 그죠? 이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뭐야? 남동무역풍. 이쪽에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아이고 왜 그러죠 이거? 이렇게 남동무역풍이 여기서 이렇게 불겠죠. 그죠? 따라서 C 지역에서는 뭐야?
남동무역풍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쪽에서는 북동무역풍이 이렇게 불 거 아니에요, 그죠? 북동무역풍. A 지역은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북동무역풍의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바다에 있지 않고 육지에 있기 때문에 북동무역풍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선지에 맞는 선지 이번에 틀렸고, 다는 가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낮다. 다 1월달. 다 지역은 1월달이 뭐예요?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다 보니까는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가 어때요? 짧고,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의 길이가 길어요. 이 결국 이렇게 돼. 태양 복사 에너지량, 태양 에너지가 어때요? 에너지가 적겠죠. 따라서 이 겨울 지역이에요. 겨울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1월 겨울이라는 자체가 기온이 낮다라는 뜻이죠. 그죠? 다가 가보다. 가 지역은 어때요? 다보다는 더 저희도 있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더 많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1월 평균 기온이 더 낮다라고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는 B, 나는 C, 다는 A이다. 맞는 선지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요 낮의 길이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냐. 12월 22일, 12월 22일은 어디가 낮의 길이가 길다? 북반구와 남반구가 있을 때 낮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길다? 12월 22일 남반구, 북반구는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의 길이가 길다. 그러면은 밤의 길이는 북반구는 길고 여기는 짧다라고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6월 22일 정도 하지대가 되면 북반구에서 낮의 길이가 길고 남반구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라고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은 두 지역 기후지역의 전통 가옥이래요. 나 기후지역과 비교한 가 기후지역의 상대적인 특성, 가의 상대적인 특성. 아마 한국지리 들었던 학생들은 이런 유형의 어떤 상대적 특성, 이런 그래프를 주고서 찾으라는 문제들을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그죠? 그럼 가나는 하나는 열대 우림 기후래요. AF고 또 하나는 AW라고 합니다. 뭐 굉장히 너무 쉽게 제시를 했어요. 그죠? 그럼 가지역 봤더니 전통가옥이 비교적 굵은 나무로 좀 낚이면 안 되죠. 기둥을 세운대요. 기초를 세우고 그 사이에 관목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들이거든요. 촘촘히 채워 넣은 후 이게 포인트예요. 흙, 소똥 이런 걸로 집을 진다. 진흙, 소똥, 풀 이런 것들을 섞어 발라가지고 벽을 만들어요. 지붕의 경사는 완만하대요. 그럼 1년 내내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린 적은 아니다. 왜? 완만하다는 얘기는 배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열대우림보다는 열대사바나 또는 동물의 가죽을 덮기도 한다. 동물의 가죽 덮기도 하는 이유는 유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거 유목해요. 그러면 가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서 지붕을 덮기도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A지역은 뭐다? AW다. AW. 그 다음에 나지역은 벽이 얇대요. 통풍이 잘 된대. 통풍. 창을 크게 만들어야겠죠. 그죠?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 비가 많이 오나 봐요. 연중 습기 차단해야 된대요. 그래서 해충의 침입도 많아야 된대요. 막아야 된대. 바닷가 지면에 떨어져 짓는 가옥. 이걸 뭐라 불러? 고상가옥이라고 하잖아요. 고상가옥. 지붕의 경사가 좀 급하다. 배수를 위해서, 배수가 잘 되기 위해서. 따라서 비가 많이 오는, 연중 비가 많이 오는 AF다. 라고서 접근하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AW의 상대적 특성이야. 상대적 특성.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W의 상대적 특징, 유목 종사자 비율. 유목은 AW에서 많이 해요? AF에서 많이 해요? AW에서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방금 전까지도. 그죠? 초원을 찾아서 이렇게 유목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 종사자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는 지금 맞는 지역은 여기 네 군데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기 지역은 어떻게 돼요? 이미 정답에서 제외되었구나라고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또 다시 볼까요? 연 강수량은 어때요? AW가 AFB에 적죠. 그죠? 적으니까는 틀린 지역. 여기 많은 지역이잖아요. 여기 틀렸네요. 그죠? 여기도 틀렸습니다. 여기 이미 틀렸었고 여기도 이미 틀렸었고. 그럼 기억과 디귿만 남았네요. 수목의 밀도. 나무는 어디가 더 많은가 봤더니 AW보다는 AF가 키 큰 나무, 중간 나무, 더 작은 나무 빽빽하게 밀림을 정글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수목 밀도는 AW가 더 적다,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남은 것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와 같은 유형은 매우 쉬워요. 그래서 이런 유형을 아마 수능에서 출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이제 중간 기말고사에서 난이도 쉬운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향성이 크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길게 좀 세 문제를 더 했는데 좀 시간이 길어져서 좀 죄송하고요. 연휴를 통해 연휴 때 이것들을 좀 이렇게 마저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